전북과 전남은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충령산, 내장산,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험한 산세로 백제와 마한이라는 역사의 변곡점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 순창과 담양에 걸쳐 있는 강천산은 숨겨진 비경이지요. 수십 미터에 달하는 절벽이 3km가 넘는 계곡의 좌우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절경 때문인지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협곡의 중간에는 887년 도성국사가 창건했다는 강천사가 있습니다. 왕건이 나주를 점령하고 머물렀다는 이 유서 깊은 사찰은 500여 승려가 기거하던 거찰의 모습을 뒤로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의 화마에 정각이 모두 불에 타고 지금의 소박한 산사 모습이 되었습니다. 협곡의 끝에 닿을 때쯤 좌측으로 낙차가 120m에 달하는 구장군 폭포가 있는데 마한의 9장수가 전투에서 패해 이곳에서 자결하려다가 다시 결의를 맺고 출전하여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른쪽에 폭포가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여자 폭포라고도 하는데 이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이룬 곳이라 여겨왔습니다. 강천저수지 가는 길에는 냇가 건너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고 돌 하나가 굴러내려와 있는데 이른바 사랑바위라고 부릅니다. 마한의 공주가 좋아하던 다른 부족 왕자와 연이 이어지기를 빌며 매일같이 돌을 던져 올렸다는 전설입니다. 강천산의 주봉은 왕자봉으로 강천산을 아우르는 북쪽 능선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담양과의 경계인 산성산입니다. 호남 최후의 입보산성이라 일컫는 담양 금성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금성산성은 언제 축조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막연히 전설 따라 삼국시대로 추정할 뿐 기록이 없으며 내부가 워낙 넓은 데다 오랜 기간 사람이 거주하고 산성을 새로 쌓고 다시 쌓아 후대 생활 흔적으로 과거가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양은 백제 때 추자해군으로 비정되어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 추성군으로 바꿔 불렀으며 속현으로 현재의 금성산성 앞에 원율리에 백제의 율지현, 신라 때 율원현이 있었다고 비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봉서리, 특히 산성 바로 앞 대성리와 원율리 금성리에서 많은 양의 입석이 나오고 지성묘가 있으니 이미 마한 이전부터 세력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이었고 석현리 철기시대 유물산포지와 인근 외추리에는 외추 장고군이 있어서 마한의 존재와 외의 교류가 있던 곳이라는 것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원천리, 봉서리, 대성리, 추성리, 삼국시대 유물산포지는 이곳이 유서 깊은 곳이고 오래전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역사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특히 삼만리 유물산포지는 청동기 입석부터 삼국시대까지 계속된 유물이 출토되니 현재로서 인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세거지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성산성 주변의 역사는 그 유래가 깊고 동과서를 연결하는 교통로에 위치하여 금성산성 또한 같은 궤적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백제 문주왕이 475년에 한성에서 공주로 천도하며 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축조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고구려를 막기에 급급했고 신라와는 관계가 좋은 때였으며 대두산성을 축조하면서 다른 성도 같이 축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혼란기 약화된 왕권으로 불과 3년지세간 담양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백제 동성왕인데 탐라 정벌을 위해 498년 금성산성에서 가까운 무진주로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사정성과 가림성을 쌓는 등 방비에 힘을 쏟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는 사비천도를 위한 방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보여서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신라가 남원에 남원경을 설치하면서 거점성으로 축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바로 옆 강천사도 신라 때 세워졌다고 하니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에 조정이 선택한 방법은 섬으로 들어가는 것과 농성용 산성을 수축하여 장기간 항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약한 몽골군에 맞서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기도 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사실상 산성에 들어가는 방법뿐이었죠. 그래서 전국에 대규모 입보용 산성이 만들어집니다. 전남에는 장성 이밤산성과 담양 금성산성 등이 수축되고 현재 남아있는 산성의 윤곽이 이때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의 장군 차라다이는 7차 침입에서 1256년 3월 장성 이밤산성을 공격하는 등 전라도를 유린하고 담양에 주둔하기도 했으니 금성산성 존재에 대한 시대적 정황은 잘 들어맞습니다. 사실 조정은 이미 고려 초부터 담양을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이름을 담주군으로 바꾸고 도 단련사를 배치했었지요. 조선 들어 태종 13년에는 도호부로 승격시키니 담양과 금성산성을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하는 기조는 1000년 가깝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서에 금성산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고려사 변안열 열전이 최초입니다. 우왕 초기 왜구들이 함양을 도륙하고 남원산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자 퇴각하면서 운봉연을 불태우고 인월에 주둔하면서 장차 광주의 금성에서 말을 먹인 후 북쪽으로 진격할 것이다 라고 큰소리칩니다. 이성계의 황산대첩 직전이므로 1380년이고 이전부터 금성산성이 수축되어 중요한 군사적 요충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 지리서와 사서에 금성산성이 자주 등장합니다. 태종 들어 전국에 산성을 정비하면서 남부지방에 산성을 많이 수축했는데 이때 담양부 금산에 산성을 수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전라도 담양도호부 편에 금성산 석성이라 해서 부의 북쪽에 위치하며 둘레가 1803보, 시내가 2곳, 샘이 12곳 군창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율지연이 율복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전라도 담양도호부 고적편에 역시 금성산 고성이라 해서 돌로 쌓은 둘레 1804자이고 시내가 하나, 샘이 9개 있다는 기록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비변사는 전라도 각처의 산성을 정비하고 수축하게끔 건의하는데 이때 금성산성도 천혜의 요새인 점을 들어 입보용 산성으로 언급이 됩니다. 담양부사 이성임에 의해 수축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입보용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김덕령이 금성산성의 큰 바위를 뛰어넘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어 의병들의 주둔지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인조실록에는 금성산성에 보관된 미두를 활용하여 백성들을 진율하는 데 쓰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옮기기 힘든 곳이라 고생하는 과정도 그대로 적혀 있으니 금성산성의 입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금성산성은 인간사와 대소사 등으로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계속 등장합니다. 화약을 빼돌린 자가 있는가 하면 배치된 별장이 이를 허투루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반면 1808년 순조 때에는 금성산성 관리의 임무를 맡고 있던 옥과현감 윤정진이 백성들을 아껴 노역을 부과하지 않고 따로 자비를 들여 일꾼을 쓰는 등 목민관으로서 훌륭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선 말까지 금성산성이 계속 관리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대동지지에는 전라도 담양 성지에 금성산성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역사적 사실들과 현재의 모습이 하나하나 일치합니다. 담양 북쪽 20리에 있고 옛 석성이고 선조 30년에 개축하였다. 산등성이에 성이 이어지고 효종 4년에 내성을 중수하였다. 내성은 610보, 외성은 4940보이며 옹성이 72, 해자가 5. 지형부터 부속 건물 시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성장 외에 승장 1명이 고정 배치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동학혁명 때 내부의 건물들이 불에 탔다고 했으니 1894년까지 산 아래서 보는 금성산성의 모습은 웅장했을 것입니다. 증보 문헌비고에 따르면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 금성산성의 주둔군은 전라도 내에서 가장 많은 2000여 명입니다. 산성은 대부분 잘 복구되어
가장 높은 산성산 603고지를 포함하는 7,000m의 외곽을 따라 풍광 좋은 둘레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적봉에서 내려다보는 담양호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하며 산성산에서 내려다보는 강천산의 전경은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날씨 좋은 날 동문에서 바라보는 담양과 광주의 전경은 더할 나위 없는 감동입니다. 내부의 평지는 계단형 대지의 연속으로 오랜 기간 사람이 살아왔던 흔적입니다. 곳곳에 와편과 자기편, 토기편이 그득하게 쌓여있고 주춧돌, 담장, 축대 등에 쓰였을 수박만한 돌들이 곳곳에 늘어서 있습니다. 내부에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조그만 동자암만 인기척을 내고 지금은 등산객마저 조용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연동사에 들립니다. 백제의 흔적이 남은 3층 석탑과 지장보살이 세월을 이기고 남아 있습니다. 옆에 석굴에는 엎둥이로 연동사에 들어왔다는 전우치의 이야기도 전해지죠. 날 잡아 이틀은 강천산을 위아래로 돌고 하루는 금성산성을 돌아도 되겠습니다. 왕주암에서 웅대봉으로 오르면 감동이 더욱 더하여질 것 같습니다.